24년도 제2회 기출문제 수학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선 1번입니다. a가 2x제곱 더하기 2x세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에 b가 3x 플러스 2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a-b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2x세제곱 더하기 3x 요게 a고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2가 b예요. 근데 계산은 동류항끼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대응하지 않는 2x 세제곱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3x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의 값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나누어 떨어진다. 이 개념부터 봐야겠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맞죠?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랬을 때 x-2로 나눈다. 그래서 얘를 직접 나눠도 됩니다. 직접 계산법이라고 하죠. 1차항이 없네요. 이렇게. 그래서 나눠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요걸 빼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x네요. 요거를 빼는 거죠. 맞죠?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 2까지 하면 마이너스 2x 요걸 뺐을 때 0이 돼야 돼요.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4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 p제수 나눔을 당한다. 그 p제수예요. 그 다음에 x-2로 나눈다. 제수 목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고요. 얘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나머지 정리가 됐든 인수 정리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뭔지 모르지만 답을 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변에다가 수치대입법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죠. 8, 12 이러면 a는 4. 당연히 인수정리를 이용해야죠. 그죠? 하지만 생각이 안 나면 직접 나눠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a는 4번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입니다. 이걸 인수분해한 식이 x-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9 이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올리던가 아니면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맞죠? 당연히 전자가 낫죠. 인수분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공식이 뭐죠? x-3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9예요. 이게 공식만 나오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정 안 된다면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묶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답은 2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복소수 5-3i의 켤레복소수 5 플러스 ai라고 할 때 a의 값은 그랬습니다. 켤레복소수라는 것은 뭐예요? 5-3i가 z라는 켤레복소수라고 한다면 z의 켤레복소수는 뭐예요? 실수부는 가만히 냅두고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는 거죠. 어차피 부호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i에서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 3i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실수 a의 값은 이랬으니까 a는 3, 2번이 되겠네요.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켤레복소수는 단순히 켤레복소수를 구하는 것 자체도 뭐 중요하지만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다음 넘어와서 5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상수 a의 값은 그랬습니다. 중근이라는 게 뭐예요?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두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실근이냐 서로 같은 두실근이냐 서로 같다는 것은 중근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죠. 여기서는 중근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근의 공식을 쓰셔도 되지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에 판별식을 쓰는 거죠. 판별식. 근의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 d는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가 요겁니다. 그래서 2의 제곱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1 c의 포지션이 a죠. 이렇게 얘가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4 마이너스 4a가 0이니까 a는 1이죠. a가 1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답은 1번입니다. 1번. 됐죠?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의 서로 다른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있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일단은 요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개만, 대표적인 두 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또는 3입니다. 근데 지금 두 식은 알파하고 베타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예요.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단박에 끝나요, 문제가. 당연히 후자가 좋죠. 전자가 안 된다기보다는 후자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두 근의 곱을 물어봤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 근 찾아가지고 곱해도 되지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2. 이것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답은 1 나와야 되니까요. 3번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일 때
2차 함수 y는 x-2의 제곱 더하기 3. 여기 이것의 최대값은 있습니다. 사실은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지 않아도 이 함수의 최대 최소는 너무 눈에 띄게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최대라는 건 뭐예요? 함수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y를 얘기하는 거예요. y값 중에 가장 큰 거.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y좌표 중에 최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게 얼마예요? 2잖아요. 2. 기본적으로 수학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에서 이용되는 그래프는 절대 왜곡되게 주지 않습니다. 왜곡되게 주면 사기예요, 사기. 그죠? 즉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대로 2 집어넣으면 3 나오네. 최대값은 3이구나. 답은 4번이구나.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사실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어렵지는 않은데 일반형으로 주는 경우 이 경우는 표준형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은 외우시는 게 맞아요. 이겁니다. 이게 표준형. 그죠? 그리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꼭지점. 그 다음에 축은 뭐예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위로 볼록이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가 없다. 그러면 꼭지점 또는 축에서의 최대값을 갖고요. 아래로 볼록이다.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문제처럼 제한된 범위가 있다면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보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뭐예요? 이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값이 포함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다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소가 나옵니다. 양끝점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면은 꼭지점에서 최소 양끝점에서 최대가 나오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면은 양끝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다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기본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레퍼토리가 뻔해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조금 디테일하게 봤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8번 같은 경우는 8번은 일단은 얘도 어디 보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절대값. 그래서 그림은 부등식 절대값 x 플러스 1. 요게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다. 상수 a의 값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림이 제가 두 개를 넘어갔네요. 자, 요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x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절대값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값이다.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뭐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던지 아니면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넘기게 되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넘기게 되면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는 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얘.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을 때 특정 숫자, 물론 양수가 돼야 되고요. 음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0이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양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요 값보다 요 안에 있는 게 크거나 같다와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답은 3번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번. 좌표 평면 유의점 a-2, b 2,3 이것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그렇습니다. 내분. 일단은 내분점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 점을 모르겠으니까 P라고 할게요. P. 맞죠?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분한다. 그러면 구조가 이겁니다. 3대1로 내분한다.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B 순서죠? 여기다가 뭘 쓰는 거예요? B의 X좌표. 여기다 뭘 쓰는 거예요? A의 X좌표. 여기다 뭘 쓰는 거예요? B의 Y좌표. 여기는 X의 Y좌표. A의 Y좌표. 이렇게. 맞죠? 자, 정리해 보시면은 4분의 4예요. 1. 4분의 8입니다. 그래서 답은 1,2가 되는 거죠. 1,2.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B를 3대1로 내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를 3대1로 내분한다. 맞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값도 3대1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대1로 내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X좌표 3대1, Y좌표 3대1 한 요 값, 요게 바로 요거예요. 공식대로. 맞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고요. 답은 1,2,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원점과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의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x의 개수 그 다음에 점의 x좌표 y의 개수 점의 y좌표 더하기 상수항 이렇게입니다. 맞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입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2 유리화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하지만 요거는 여러 가지 형태예요.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직각 삼각형. 맞죠?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면 기본적으로 직각 삼각형이고 심지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 얘기는 뭐냐? 요 길이가 일단은 뭐예요? 2루트 2죠. 맞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을 바른 그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고 여기가 루트 2예요. 그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맞죠? 루트 2. 이렇게 구하셔도 되지만 공식만 외웠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라서 답은 역시 어렵지 않게 2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번. 자연수 A에 대해서 직선 Y는 A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A의 값은 그랬습니다. 두 점에서 만날 때 A의 값은?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무수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A가 뭐가 돼야 돼요? A가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죠? 2입니다. 즉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필요 없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0과 2 사이에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지금 A가 2가 돼버리면 교점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하나. 두 개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가능한 게 애초에 자연수여야 되니까 1밖에 없는 겁니다. 1. 답은 어렵지 않게 1번입니다. 1번. 다음 넘어가세요. 12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1,3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이랬습니다. 일단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살짝 심화된 내용으로 보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칭을 하게 되면 이 y는 x까지의 선 길이하고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요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서. 맞죠? 요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1이거든요. 요건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 즉 여기 있는 점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왜? 수직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얘하고 얘 중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두 가지 수직 2등분 조건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긴 하죠.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요거는 y는 x 대칭이다 그러면 x좌표와 y좌표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 답은 3,1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직 2등분 조건도 이용할 수 있다까지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정의를 물어봤어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집합의 정의를 인지를 해야죠. 집합의 정의. 집합의 정의가 뭐죠? 집합의 정의는 구분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그죠? 조건제시법이라면 구분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한, 불명확하지 않고 명확한 조건에 따르는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이제 집합이거든요. 애매모호한 거, 사람마다 또는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안 되고 올곧게 하나만 나와야 돼요. 딱. 맞죠? 일단 1번 작은 동물의 모임, 작다의 기준이 모호하다. 유명한 가수, 유명하다의 기준이 모호하다. 방송에 한 번만 나왔어도 유명하다? 아니면 음반 뭐 100만 장 이상 팔아야 된다? 이런 기준들. 키가 크다. 모호하죠. 그 다음에 7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그럼 자연수는 1, 2, 3, 4, 5, 6. 그죠?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이 맞고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집합 중에서도 유한집합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 다음에 집합이기만 하면 되죠. 7 이상으로 하셔도 돼요. 이러면 7 이상의 자연수는 무수히 많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무한집합. 집합은 집합이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4번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이네요. 두 집합 2, 4, 6, 8. 그 다음에 B는 6, 7, 8 이렇게 돼 있어요. A 차집합 B는 차집합은 뭐예요? A에서 B의 공통인 원소만 딱 빼는 거예요. 원소를 뺀 나머지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 공통인 게 뭐가 있어요? 6, 8. 7은 공통 아니죠. A에서 B하고 공통인 것만 빼면 돼. 즉 7은 무시하시고 6하고 8만 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2, 4.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다음 두 조건 px-는 0, q x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거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은 무엇이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요. 그럼 요거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돼야 돼요. 그래야지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면 반대고요. 이쪽으로 포함돼야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이면 같아야 되고.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즉 P는 뭐예요? 진리집합 P는 요거예요.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0. 요게 참이되려면 x는 2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q는 엄밀히 말하면 a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P가 Q에 대한 충분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가 음수인 겁니다. 0이어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루트 A가 2가 되면 돼요. 이러면 P가 Q에 포함되는 거죠. 이러려면은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양수입니다. 양수. 자, A는 4가 되면 되죠. 맞죠? 그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16번입니다. 두 함수 f는 x가 y로 간다. g는 y는 z로 간다. 그림과 같을 때 g 합성 f 1의 값은 이랬습니다. 요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gf1. 그래서 f의 함수 f에 의해서 1이 대응되는 것은 b죠. 그 다음 함수 g에 대해서 b에 대응되는 것은 1입니다. 이렇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g 합성 f1은 1.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함수 fx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f 인버스 5의 값은 f 인버스는 f의 역함수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 중에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역함수를 물어봤다? 일반적으로는 성질만 이용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1차 함수예요. 직선입니다. 얘네는 사실 역함수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요거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요거를 x로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x랑 y랑 차이 바꾸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뭐예요? f 인버스 x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f 인버스 x가 2분의 1x 마이너스 이거라고요. 여기다 5집어 넣는 거예요. 자, 일단 답은 나왔어요. 답은 2번이죠? 맞죠? 하지만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성질만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를 A라고 나. 그 역함수의 성질이 뭐죠? 얘랑 자리 바꾸면 역함수가 없어져요. 즉, FA는 뭐예요? 2A 플러스 1이죠. 얘가 5라고요. A는 2죠. 당연히 결과는 똑같죠. 둘 다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역함 성질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8번 가볼까요? 무리함수 y는 루트 x-a 플러스 4의 그래프는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두 상수 a와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일단은 y는 x고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도형으로 보시면 돼요. 선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루트 x-2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뭐예요? x 대신 x-2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는 4를 더했네요. 4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 b가 4 a 플러스 b는 당연히 6이죠. 그렇죠? 답은 어렵지 않게 3번. 다음 넘어가서 19번 가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흐려요. 문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림과 같이 항공문화를 알리는 4종류의 카드가 한 장씩 있다. 이 중에 서로 다른 3장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은 자리가 3개예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4개.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3개.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2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경우는 곱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24,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그림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기록 유산 중 5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맞죠? 그럼 5개 중에 2개를 택해. 맞죠? 하지만 택한 거는 서로 순서가 없어요. 즉 난중일기 동의보감을 뽑든 동의보감 난중일기를 뽑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뽑은 2개 순서는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회 수학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